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전에 2008년도에 이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죠. 이때 넥센타이어가 주가가 쭉쭉 흘러내려서 계속 내리다가 아주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에 1025원까지 한번 찍었습니다. 1025원을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흔들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가속을 붙이더니 22,700원까지 한번 찍었죠. 거의 22배가 올랐습니다. 22배. 자, 이렇게 22배 오르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 삼성 SDI 미래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슈퍼사이클에 대비하겠다. 그러고 있죠. 자, 이런 2009년도의 슈퍼스타 넥센타이어였는데, 자, 이게 2026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슈퍼스타가 될 주인공 삼성 SDI가 되게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18-828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주식은 믿을 만한 이런 투자 주식은 이런 흔들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흔든 거를 보면은 누가 흔들었냐? 외인이 흔들었죠. 외인이 오늘 1030억을 매도했습니다. 1036억을 매도를 했죠. 기관은 그렇게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오늘 92억 정도 매도했다. 자, 외인들이 엄청나게 밀어붙였는데, 자, 지금 1000억 이상 이렇게 매도를 했죠. 수량으로 따지면 지금 54만 주 정도 되죠. 54만 주. 그리고 기관은 49,000주 던졌다. 자, 이렇게 많이 집어 던졌는데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신한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신한이죠.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나왔고 신한이 엄청나게 집어 던졌다. 근데 KB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KB에서 상당히 많이 물량을 들고 갔다. 삼성에서 많이 던졌고, 자, 요런 유상증자 소식은 뭐 당연히 악재로 인식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역대급으로 매도가 나왔죠. 근데 보통 유증 이렇게 하면은 하락이 아주 크게 나오죠. 보통은 어떤 종목들은 20%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6%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개인들 등쳐먹을 유증을 하는 내용이면은 얘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개인들 등쳐먹는 이런 상황,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유증은 뭐냐, 빚을 갚겠다 이런 겁니다. 뭐 어디 신사업에 투자해 가지고 향후에 그 돈을 내가 엄청나게 불려주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빚이 되게 많습니다. 빚도 많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월급 줄 돈도 없어요. 운영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유증을 하는 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회사가 이제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없이 직원들 월급 주려고, 빚이 많으니까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이제 유증한다. 그렇게 유증할 때는 주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가진 수단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개미들 이제 피해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가머니설로 해서 올리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려가지고 갑자기 유상증자를 기습 발표를 해버리죠. 자, 그러나 지금 삼성에서는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유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유증 소식이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안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나왔으니까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 매도하고 던졌지만 누군가는 이 많은 물량을 누군가는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는 엄청나게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고, 요 근래 거의 한 10년 내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 바닥에서 손바뀜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뜻이죠.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고, 특히나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어버리면 제일 먼저 털리는 것은 B2입니다. B2. 신용 B2. 싸그리 다 털릴 겁니다. 오늘 안 털렸다. 월요일날 또 털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계속 털면 된다. 유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흔들어 댈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 주면은 제일 먼저 털리는 것은 B2다. B2. 제일 먼저 털릴 겁니다. 그런 물량들 누군가가 싹 걷어갈 겁니다. 싹 걷어갈 거고, 그러고 이제까지 기다리다가 와,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유상증 악재야. 이렇게만 보는 해석하는 개인들이 또 털려 나갈 겁니다. 털려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에서 최단도로 물량을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싹 걷어갈 겁니다. 아마 싹 걷어. 자, 지금 이 PBR이 이제 0.65입니다. 0.65, 0.65. 지금 앞으로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해 나가는지 한번 드라마처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장편 드라마입니다. 장편 드라마. 어마어마한 이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좋지 않은 시기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좋지 않은 시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성 SDI가 2조 실탄 장전하고 캐즘 후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자, 슈퍼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되면은 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가동을 가장 많이 한 그런 기업이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3조밖에 안 됩니다. 삼성 SDI가 13조까지 내려왔죠. 13조까지. PBR이 0.65까지 내렸다. 그야말로 이런 저평가는 거의 삼성 SDI 역사상 거의 없었던 상황이다. 예전에 이런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하지 않을 때도 이 정도까지 저평가를 받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배터리와 ESS 이런 부분 미래 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죠. 앞으로 이 상승 여력,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투자를 하는 게 미국과 유럽 공장 투자를 하고, 또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시설 투자를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돈을 쓰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돈도 많습니다. 삼성 SDI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그 돈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1년에 R&D 비용으로 1조 2천억 가까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LG엔솔이 시총이 지금 삼성 SDI가 13조인데 LG엔솔이 80조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덩치 차이가. 그런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시설 투자를 크게 확대를 하면서 유증을 통해서 돈을 마련해서 확대를 하고 신기술을 이렇게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죠. 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슈퍼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이 덩치 크기가 이제 LG엔솔과 맞먹는 수준의 이런 외형을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제 개미 털기 작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지금 마지막 골파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쌍바닥 잡고 있는데 골파기가 나와버리죠. 가다가 골파기가 나오는데 거래까지 크게 터졌다. 이게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다. 실적이 폭망했다 이런 걸로 내려가든 유증한다로 내려가든 상관없다. 이거는 엄청 큰 변곡점에 이제 시발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그럼 뭐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러고 나서 쭉쭉 올라가죠. 완전히 여기서 쭉 내리다가 갑자기 18%까지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손바뀜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끌어내렸다 그러면 누가 팔았겠습니까? 외인하고 기관, 주로 외인이 어마어마하게 팔았겠죠.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 그로 바로 들어올렸는데 얘는 지금 바로 들어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더 크게 밑으로 내리면서 개인들을 털어낼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흔들어 대면서 터는 작업할지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봐서는 이게 기업 가치 이제 거의 뭐 반토막이죠. 반토막. 자산 가치의 0.65%까지 0.65까지 내려갔다. 자산 가치 65%밖에 쳐주지 않고 있는 수준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캐즘이 마무리되는 게 내년 2분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가는 상승은 그보다 훨씬 일찍 상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원래 그렇게 진행이 된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공장이 완공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하나둘씩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의 이 가치가 선반영이 되어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엄청난 하락 이후에 이 최바닥에서 유증을 했고 이 유증을 받고 계속해서 삼성 SDI의 이런 비전이 슈퍼사이클 기다린다. 이런 비전이죠.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가는 주주들 내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 SDI의 이런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전기차 시장과 또 앞으로 로봇 배터리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런 시기에 이렇게 저평가된 위치에서 이렇게 유증을 진행을 해서 공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유럽의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는 파산했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남은 배터리 기업들이 살아남는 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안 좋을 때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크게 투자를 한 게 이제 제대로 성공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이런 이 수요가 폭증을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수요 폭증되는 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조선주들이 요즘 슈퍼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조선이 저렇게 슈퍼사이클이 과연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조선도 슈퍼사이클이 오죠. 근데 이 배터리, 전기차 이런 미래 산업은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로봇까지 있죠. 신사업. 로봇까지 이제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다. 전기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ESS가 아주 크게 많이 또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ESS 부분도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계속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 로봇이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휴대폰 망하지 않겠죠. 그리고 전기차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수학기가 되면은 가장 큰 이런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이 삼성 SDI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